안녕하십니까. 한류에 대한 그 분석. 이게 지금 네 번째인가 그런데, 음, 처음에 그 세계는 좀 개론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면은, 이번에는 원래는 한 다음 주 정도에 해야 될 텐데, 빠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드라마를 이제 봤어요.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 제일 앞에 그게 조회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뜨더라고요, 처음에. 뜨는데, 저는 드라마 이제 모래시계 이후로 안 봤거든요. 거의 30년 다 돼가나, 그게? 하여튼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시간 아까워서 안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들 보면은,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드라마를 제 친구들도 안 보죠. 안 보는데, 이제, 와이프가 늘 그걸 같은 시간에 어떤 드라마들을 늘 본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이게 서로 얘기하면서 막 공감하고 깔깔거리고 하더라고. 아, 나는 드라마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 드라마를 보게 되더라고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솔로니까는 드라마를 모래시계 이후로는 안 봐. 그리고 제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망가나 개별적인 그런 좀 그런 게 아니라 어, 별개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는 아니라도 몇 개 있죠. 슬램덩크도 있고 군각기동대도 있고 뭐 한데, 그거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우리나라 한류 지금 막 뻗어나가는데 어 일본은 조금 답보 상태인 면이 있다. 일본도 엄청 뛰어나고 이제 하지만은, 근데 우리나라가 답보 상태가 안 되려고 하면은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제가 특별히 하지 않은 게 대충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뻔한데, 그 뻔함 속에서 한류라고 하는 걸 타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 핫해. 지금 한류가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막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 타고 하는 게 이게 참 이상.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옆에 있고 막 세계적인 배우들이 같이 노미네이트 된 상태에서 그런 게 약간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보게 된 이유는, 사실은 첫 편은 아파서 봤어요. 아파서. 되게 아파서 잠은 안 오는데 첫 화면에 계속 그게 조회수가 한 1000만인가 뭐 벌써 그랬을 때, 그때 한 편을 봤어요. 한 편만. 일단 그때 공개는 3편까지 되어 있었는데 한 편을 보고 거의 쭉 볼 기세였다가, 일단 한 편 보고 일부러라도 자야지 하고 잤어. 한 편 보면서 이제 뭘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드라마로서 역사 배경의 서사물을 봤던 것들이 뭐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모래시계 물론 그럴 것이고, 그 전에는 여명의 눈동자, 최대치, 여옥 있었고, 그보다 제가 더 어렸을 때, 그건 나중 버전도 있어요. 그 김현주 씨가 한 것도 있지만은, 어렸을 때 최수지 씨라고 엄청 예쁜 배우가 있었는데, 또 아역으로는 이재은 씨, 아주 똘똘하게 생기고 이쁜 그 아역 배우가 했던 토지는 제가 어렸을 때라서 몇 장면만 기억나고, 여명연동자도 제가 다 보진 않았어요. 모래시계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근데 그것들이 가진 공통점은 다 일단 역사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서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건 짤막하고, 모래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 자체가 짤막하단 말이죠. 그리고 토지라든지, 또 하나 보면 뭐죠, 여명운동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기간을 다루거나 아니면 몇 대를 다루죠. 토지는
토지는 물론 뭐 소설로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빠친코는 제가 소설을 안 본 상태에서 드라마만 지금 현재 좀 있으면 잠깐만, 좀 있으면 7편이 나오는 건가? 어쨌든 그 후반부 이제 막바지로 다 하자라는 점에서 막바지 다 한 다음에 찍을까? 원래 1편 다음에도 찍어놨거든요. 찍어놨는데 그때는 그때 받은 그 느낌으로 일단 찍었고, 왜냐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런 정체나 이런 거에 금방 빠질 수도 있어요, 한류가. 그러면 뭔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갱신이 있어야 되고,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것이 됐건, 형식이 됐건, 내용이 됐건, 뭐가 됐건. 기본적으로 대중예술도 마찬가지고, 뭐, 대중예술, 순수예술, 이런 게 다 뭐 경계가 뭐 뚜렷합니까? 예전에 그 순수예술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다 대중예술이고, 귀족들이 즐겼던 뭐 그런 예술이고 하니까. 그럼 지금은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플랫폼의 문제가 좀 아쉽긴 하죠. 플랫폼이 다 이제 미국 플랫폼에서 제작이 된 거, 그래서 큰 문제예요, 사실. 그 플랫폼이 우리나라 플랫폼에서 제작이 됐으면은 진짜 한류라고 하는 게 이 브랜드 가치가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배가 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미국 자본으로 지금 그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되고, 미국의 그거지만 K 드라마라고 하는 그게 각인이 되어 있죠,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본 같은 데에도 사실상 보면은 우리나라께 차트를 석권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거죠, 파친코가. 그리고 그래서 다른 거는 이렇게 볼 게 없고, 다른 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다 싶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시대 극이라고 해도 시대를 배경으로만 하고 그 어떤 재미있는 구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시대극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렸을 때 봐왔던 그런 드라마,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면은 이게 참 복불복이고, 이게 어떻게 나올까? 일단 첫 편을 봤을 때 제가 조금 안심을 했고, 이거 뭔가 휘어잡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결론 부분이 남은 상태인데, 저는 결론을 아직 몰라요, 책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행되는 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분석을, 이제 한류 분석의 사탄이죠, 빠친코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목했던 거 뭐냐면은 이게 다루는 기간이 한 대략적으로 을사늑약, 아니다, 병합부터 한 병합 정도 앞뒤. 잠깐만, 손자가 몇 살일 때 태어난 거지? 몇 살 때 태어난 얘기는, 태어났을 때 몇 년도였지? 손자가 89, 15년에 태어났나? 15년. 왜냐면 89년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그게 엄청나게 역사적인 고증도 40명이 참여했다고 하더래.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의 표현도 여명의 눈동자보다 낫다, 모래시계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은 그 토지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에는 핵심축, 그 역사의 소용돌이의 그 핵심축들, 태수가 그 핵심축에 막 들어가서 하고, 최대치가 독립운동을 하고, 그 토지를 둘러싼 그 서희의 그 일대기,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남부 지역에 실제로 설화가 아니지, 그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던 얘기거든요.
그게 아마도 김계남, 이제 동학의 김계남 관련된 얘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김계남과 별개의 인물로 이제 그 나오긴 하지만 김계남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네, 김계남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손화중, 김계남 이분들이 정몽준 그 선생과 함께 이제 남접 북접의 그 하나의 그 지도자였죠. 지도자. 이 조직의 지도자이자 교단의 지도자지만 김계남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결단력이 있었고, 거기에서 실제로 제대로 된 양반집은 그때 당시 거기에는 구한말에서부터 일제에서 해방까지를 다루잖아요. 거기도 빠친코처럼 좀 긴 기간을 다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민심을 잃지 않는 어떤 집안, 그리고 그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부침을 겪으면서 결국 일어서는 서희의 모습, 이런 게 나온다면 여기에선 선자의 모습인데, 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서 뭔가 큰 그걸 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인이라, 아주 서민이에요. 서민일 뿐더러 그 당시의 서민이면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한 10년부터 한 89년이니까 버블 경제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리고 그 중간에는 75년 제일, 거기에는 이제 뭐 자이니치 이렇게 나오죠. 제일교포들이 75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분들이 이렇게 부산에 올 때 부산항에 울려 퍼진 돌아와요 부산항에 조용필, 그런 시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였고, 이제 저는 거기에서 제가 미나리를 안 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봐야지. 근데 미나리도 이민 그 얘기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 막 다 나오고 이렇게 1편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하와이 쪽도 나오겠구나. 미국 이민도 일본 이민이나 연해주나 간도나 다 처참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도 좀 나올려나 싶었는데 뭐 그런 얘기 전개상 집중돼서 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일단 차이는 주인공들이 그냥 사실 찢어지게 힘든 상태, 가난하고 어렵고 그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역사의 한 주인공, 핵심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김치 담그고, 그 엄마도 아빠도 다, 엄마도 신산스러운 삶 속에서 몇 번의 그게 있고,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과부죠. 그리고 아빠는 또 장애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둘이 또 이제 이렇게 살아 있으니 또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선자예요. 비나이다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무당급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정선아리랑이지. 아들 딸 낳아달라고 비나이다 똑똑똑똑똑똑똑, 이거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89년 상황까지가 영화나 뭐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봤지만 드라마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우리나라 드라마도 교차 편집 같은 거 많이 뭐 요즘에 하겠죠. 하는데 그럼 교차 편집으로 이제 쫙쫙 나오길래, 그리고 그 상징들이 대단하더라고. 처음에 교차 편집됐을 때 연도에 많이 놀랐고, 연도에 왜 하필이면은 그 89년을 선택을 했을까? 1915년, 1989년 막 이런 그 것들이 잘 원작에서 많이 각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작을 제가 안 봤으니까. 그러나 이제 각색된 드라마 자체도 하나의
또 새로운 작품이니까 일본 버블까지를 이제 한 거고, 빠친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때 최배달 총재가 와서 공수도 태권도를 이제 했죠. 그러나 그거는 사실 극진가라데였죠. 극진가라데. 근데 제일들이 오사카 쪽에 주로 많이 살았죠. 우리나라하고 멀지 않고 거기에 한번 정착이 되니까는, 거기에 보면은 그럼 일반 서민들의 그거면은 완전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눈물샘을 쾅쾅 그냥 자극하는 그런, 예전 드라마들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 잘 됐고 한데, 이게 한류에 맞게 또 역사적 고증도, 이를테면은 왜곡이나 과장이 있으면 그게 사실 역효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보니까는 원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처리가 직접적인 장면 제시나 이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이제 나이가 들러 이제 선자는 일본으로 이렇게 와서 일본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헤어질 때 이제 끌어안았던 그 언니 있잖아요. 그 연기 잘하는 분들이 다 이제 뭐 윤여정 씨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연기를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하는데 몇 마디에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의 모든 그게 아무런 그 심파적인 요소나 뭐 과장적인 요소 이런 것을 거의 많이 떨구고 드러내고, 또 예를 들어서 쌀밥, 그 쌀밥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산미 증식 계획, 식산 흥업 정책, 산미 증식 이런 그게 이제 선자가 결혼할 때쯤이면은 그게 이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쌀이 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밥을 실제로 못 먹었던, 다 가져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소가죽, 쌀밥 이런 거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 북부는 이제 공업지대에다가 또 뭐 양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던 거를 다른 거 하나 설명 필요 없이 쌀밥에 이제 우리나라 쌀이 맛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베트남 쌀이 들어왔지만은 70년대 들어왔지만은 결국은 베트남 쌀은 훨씬 더 이제 알갱이도 많고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외면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쌀이 참 맛있어요. 맛있어가지고 이팝을, 그래서 조선왕조에서 이팝을 그래도 조금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달라진 건데 이팝나무라고 아세요? 근데 그 이팝이 이성계 이시조선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이제 그 표현을 또 해야 되는데, 이시 왕들이 밥을 준 쌀밥이라고 해서 이밥인데, 그 장면도 이제 몇 화에 나오죠. 결국 그 야쿠자, 되게 잘생겼더만. 내가 그 배우 얼굴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뭐지? 정훈가? 이민호. 그 극중 이름을 잘 생각이 안 나네. 와, 젊은 사람인데 중절모에 그때 당시에 그 정장을 풀로 딱 갖춰 입은 첫 모습이 기가 막히더만 진짜.
엄청 이렇게 잘 어울리고, 한류 스타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얼굴은 알고 있었어. 시끄러. 근데 그 배우도 그 배우가 야쿠자죠. 내가 왜 방금 그 최배달 총재를 얘기를 했냐면은, 최배달 총재도 잠깐 그런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초반에 나오는 거 보면은 리키도잔 나오고 막 하거든요. 저는 리키도잔은 실제로 TV에서 본 게 없고, 어렸을 때 박치기 김일 선수가 리키도잔의 이제 후배잖아요. 근데 리키도잔도 결국은 야쿠자한테 아마 칼 맞았던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역도산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89년도가 또 이제 일본 버블의 이제 그 어떤 변곡점 비슷한 그런 때고, 그 즈음에 제가 소니 워크맨을 아빠가 사주셨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일본의 시대죠. 일본의 시대에 한국 제일들은 사실 초반에는 오사카에서 거의 바퀴벌레 취급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사 한마디나 상징 뭐 입합 하나에 고스란히 그냥 담겨 있어. 그리고 교차 편집으로 진짜 완전 그 에픽이지. 그런 것들이 그려지고 역사극인데,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 통할까 안 통할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통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를 한다고 해도 대장금 같은 경우에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당시에 한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유럽이랑 북미를 제외한 한류거든요. 근데 지금의 한류는 유럽이랑 북미를 강타하고 있는 한류이기 때문에 대장금 스타일이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봤던 아까 말했던 모래시계가 됐건 토지가 됐건 아니면은 여명의 눈동자 같은 스타일로 아마 그 시기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나올래나, 토지랑 또 시기가 겹치기도 하니까 그렇게 나오면은 통할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객관적으로도 통했죠. 거의 지금 1, 2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편집이나 영상미나 상징이나 또 역사적 고증이나, 그리고 그걸 표현해내는 그 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의 그 한 100년 전 옛날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선자가 다 조선 옷을 입고 나오고 그 아빠나 엄마나 다 비나이다 하고 이런 게 들어간 게 세계인들이 볼 때 어떨까. 그런데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바로 싹 화면 바뀌고, 이 솔로몬이가 늘 제일들은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갈 수 있는 한계가, 결국은 솔로몬이가 예일까지 나오고, 그 사탕수수 농장으로 하와이로 이민 간 1세대도 1세대, 2세대, 3세대 하면서 이제 점점 그 미국 본토까지 이렇게 가면서 다 공부도 잘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하와이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와이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하와이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나가는 거야. 나가서 하는데, 내가 가서 하와이에서 하는데 이게 외국 여자랑 결혼을 잘 안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진을 내가 이제 40대야. 근데 20대 사진을 보낸 거야. 20대면 막 초롱초롱하지. 그러니까는 괜찮네 하고 이제 왔는데 한 20대 처자가 온 거지. 근데 이제 딱 날 보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배를 타고 왔으니
대부분 정착해서 살았다는 거야. 그게 1세대예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기저기로 퍼진 사람들은 실제로는 거의 노예처럼 쓰였어요. 아시아의 대부분의 이렇게 뭐 프렌테이션 같은 데서 하고 건설 현장에서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였지만은 거의 바로 한 세대, 두 세대가 되면서 바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나라가 그게 있잖아. 우리나라가 그 교육의 문제가 너무나 크긴 하지만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한 세대 만에 바로 좀 나아지고, 그 다음 세대 만에 바로 좀 나아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1세대, 이민 1세대인 그 첫 하와이 이후에 미국으로 간 분들도 처음에는 다 힘든 일을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하는데, 자식들 키워서 자식들은 다 막 아이비리그 보내고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도 손자도 김치 팔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리고 일본에서도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손자쯤 됐을 때는 예의를 낳아버리잖아. 그 중간에는 다 야쿠자, 또 빠찡꾸는 야쿠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음지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보니까는 예의를 낳은 솔로몬마저도 제일의 한계를 느껴요. 그 드라마 상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하느라고 오사카의 그 한인의 그 집, 그거를 이제 거기를 하면은 이제 승진이 되는 거야.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똑똑하고, 선자처럼. 선자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잖아. 어릴 때부터 80점은 줘야 된다 아닙니까? 이상한가? 그 다음에는 300엔이에 300엔 시계. 그 이제 이민호가 나쁜 놈이지 사실. 이민호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야쿠자고 재력도 있고 그래서 한몫하고 있기 때문에 선자 정도는 다 세컨드로 다 봐줄 수가 있는데, 선자는 그걸 거부하지. 와, 그리고 배우들이 어쩜 다들 똑똑하더라고. 막 몇 개 국어를 하고, 그리고 연기파 배우들 대거 뭐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 진짜 연기 진짜 잘하시죠. 그 오스카 거기에서도 제가 그 예전에 그 작년인가 수상한 게, 그 수상소감에 그 같은 노미네이트된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그 삶이나 이런 거가 연기로 이렇게 되게 좀 자연스러운 게 들어가는, 연기를 반세기 넘게 한 분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라든지 매너리즘 이런 게 거의 없는 그런 분들이,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거기 나온 분들도 그렇고, 신구 씨도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나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연기를 한 거지. 거기에 또 영어도 너무나 이 외국인들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영어를 하시더라고. 미국 생활도 있으시지만 못한다 하지만 그게 진짜 영어 잘하는 거지. 근데 잠깐만. 제가 1편을 보고 나서 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안 하고 지금 이걸로 일단 중간 걸로 하고, 이걸로 올릴지 아니면은 이제 막판까지 다 보고 올릴지 모르지만, 제가 한류에 대해서 하나 좀 만약에 그 정체라든지 답보가 어느 순간부터 딱 오는 그 순간부터 거의 일본이랑 비슷하게 될 거다. 한류가. 홍콩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근데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까지 일단은 핫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핫해. 그러니까 현재 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류라고 하는 콘텐츠가. 그렇기 때문에 K드라마가 그렇게 세계를 지금 일단은 관심을 하고 있는 거, 관심을 끌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답보가 아닌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극이었어요. 대서사, 토지, 여명연동자, 혹은 모래시계. 그리고 모래시계는 제가 너무나 재밌게 봤고 이렇게 함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게 저한테 제가 제일 잘하는 성대모사인데 사실. 근데 이 파친코의 특징은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 대부분 불식할 정도로, 첫 번째, 그 주인공이 예전에 역사의 소용돌이의 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소용돌이 속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그냥 일반인인데, 그 일반인들이 결국 어려운 거기에서 음지에서 일하면서 제일은 한계가 늘 있는 거야. 거기엔 89년까지 나오지. 지금은 또 이제 조금 뭐 그때랑은 또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해서 잘 모르지만은, 근데 예전엔 정말 심했지. 예전에는 당연히 이제 식민지 사람들이 들어온 거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실 한류가 이렇게 퍼져도 전 세계 사람들이 독일이나 폴란드 관계를 아는 것만큼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잘 몰라요. 아직도. 한국은 이제 거의 다 알지.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을 몰랐어요. 심지어는 2002 월드컵 때도 한일 월드컵인데 한국은 몰랐어요. 2002년도에도 20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을 아는 사람들은 뭐로 아냐면은 전쟁으로 알고 있어. 6.25로 아는 분들이 일부 있고, 한국을 몰라. 대부분. 일본 사람들도 한국을 잘 몰라.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한국은 다 아는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거기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마조마했던 거는 거기에 과장이나 왜곡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역사 고증도 나름대로 잘 됐고 원작도 되게 뭐 유명했다고 하는데, 원작은 제가 아직 안 봤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봐야지.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세련된 처리를 했다. 입합으로 처리한 부분, 그리고 나이 든 소녀였던 할머니가 내뱉는 말 속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나오는 거지. 그건 굉장히 세련된, 그리고 연기력들이 너무나 뛰어나고. 야, 그 내가 옛날에 게리 올드만 연기 너무 잘한다. 드라큘라를 예전에 보면서, 야, 저 미국 외국 배우들은 막 키아누 리브스, 위노라 라이더, 모니카 벨루치 다 어쩜 저렇게 예쁘냐. 그때 다 신인이지. 그때는 게리 올드만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 소름 끼치는 연기. 드라큘라에서 이렇게 피 이렇게 할 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드라큘라라고 그 예전 영화 있습니다. 그건 제가 고등학교 때 비디오방에서 친구랑 같이 봤는데, 남자랑 봤어요. 근데 고등학생인데도 무서웠어. 게리 올드만의 연기를 하고 하는 게. 근데 최민식이나 아니면은 윤여정 배우나 윤여정 선생이나 연기 엄청 잘하거든 사실. 그리고 자기 삶이 좀 녹아있는, 오스카 수상에서도 아들 얘기를 하잖아. 우리 아빠가 조영남 되게 싫어하는데 저도 노래는 진짜 잘하고, 조영남 그러나 노래 말고 막 얘기할 때는 무조건 텔레비전 돌렸거든, 채널. 근데 아니 뭐 조영남 씨 얘기는 하지 말자. 뭐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윤여정 씨의 그 삶이 아마 미나리에서도 거기에 스며들었을 것이고, 특히 이 선자 거기에서는 그 이민호가 어쨌든 결국은 할 말 못할 말 막 그냥 안 가리고 막 하잖아. 해버리잖아. 임신했을 때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하면서 그 아빠 얘기까지, 그 장애 그런 건 얘기도 막 해버리고.
그때 딱 손자가 야, 이 똑똑하고 자존심 있고 또 생존력 있는 사람이 혼자 키우겠다. 그리고 이삭을 만나고 이삭이랑 요셉도 이제 우리나라에 왜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퍼졌는지가 사실 구한말 조선 말이나 구한말이나 일제시기 그거랑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무속과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전파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큰 위안이 됐고 힘이 됐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는 그 못 퍼졌죠. 그 밟고 가라고 하고 막 하니까 일찍이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어쨌든 전반부로 올리고 제가 전체를 다 보고 나서 좀 더 정리해서 지금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차 편집이나 영상미나 표현력이 예전 드라마 제가 봤던 거 요즘 드라마 한류 드라마들 다 그런 것들 되게 뛰어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데 고증에 있어서 과장이나 왜곡이 안 들어가길 제가 되게 바랬거든요. 그래야 그게 보편성을 띠고 떠도는 자들, 유대인들처럼, 디에스포라처럼, 이민자들, 보편적인, 미국으로 이민 간, 또 어디로 이민 간, 이 사람들의 그게 그려지는 건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음지야, 야쿠자가 됐건, 파친코가 바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어쨌든 좀 멸시하는 그런 쪽의 일을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 바로 다음 때에서는 예일대에 보내고 그런 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 선자부터 시작을 해서 선자의 엄마 아빠부터 시작을 해서 비나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일반인의 그걸로 그려졌다라는 거. 일반인이 해내는 것까지 그려졌다는 거. 사실 미국의 이민자분들도 다 대부분 그런 과정으로 훌륭하게 자식들을 키우고 그렇게 해내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을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그려지고 왜곡이나 과장 없이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 우리나라 드라마 예전 드라마들도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거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답보나 정체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좋은 모습 한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역사라고 하는 역사극이라고 하는 이게 재미가 되게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 근데 그래도 완전히 그래도 이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지만은 그만큼 좀 되지 않았나? 그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그 순위 같은 게 계속 1, 2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 며칠 후 그리고 그 다음까지 하면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 되겠지만은 그럼 이걸 1편으로 하자. 2편에서는 제가 그것까지 보고 나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예. 그래서 한류 사탄으로 빠친코 지금 거의 대단원을 남겨놓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